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5월 8일 오전 11시 57분이네요. 오늘은 약간 날씨가 흐리긴 한데, 오늘 뭐 어버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5월 8일. 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겠죠. 옛날에 그 19절이 생각나는데, 제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한문? 요즘 한문 배우나 모르겠는데, 한문에 나오는 그 시죠. 바람은, 아니, 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자 하나, 뭐, 바람이 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뭐, 그런 건가? 비슷한 건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구절이 생각나는 어버이날이네요. 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죠. 예, 뭐, 절에도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 어제 제가 보리암 아마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가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보리암은. 예. 오늘의 오프닝은 예, 줄줄 흘러내리는 녹아내리는 예, 코인부터 코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미국 시장과 동조화돼서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코인인데 예, 주식 시장이 안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34,600불, 35,000불이 깨져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더리움도 2,500불 간당간당하고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예정대로 6월 달만 제대로 됐다고만 해도 시장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올해 말로 연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크게. 그리고 뭐 테드, 바이낸스, USDC, XRP, 솔라나, 카르다노, 예. 그다음에 테라도 많이 하락폭이 커졌네요. 예. 잘 버티다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ST, 테라 USD, BUSD, 예, 바이낸스, 그다음 도지코인, 아발렌체, 폴카다, 시바이누,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뭐 올라가는 게 별로 잘 안 보입니다. 알고랜드가 좀 올라가는 게 보이고 뭐 올라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유니스왑, 체인링크, 코스모스, 스텔라, 예, 모네로, 이드리움 클래시, 에이프, 비체인 뭐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파란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테조스가 좀 상승하는 것 같고 팬케이크 스왑도 7달러가 깨졌네요. 예. 이오스는 뭐 2달러도 깨졌고 에이브, 팬텀, 국코인 토큰, 예, 헬륨도 엄청 많이 깨졌네요. 13.7달러. 거의 뭐 제가 처음 헬륨 채굴기 뭐 이야기 볼 때 이때가 25, 6달러였는데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지캐시 110달러. 스테픈이 참 잘 버텨주고 있네요. 이 스테픈이 이제 솔라나 기반인지 이게 바이낸스 기반인지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이낸스 기반으로 나오는데 바이낸스 기반의 GMT 가격이 2.51달러라고 나오네요. 어, 이게 지금 여러분 스태픈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설정에 가보시면은 이게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인지 바이낸스 네트워크 기반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웨이브도 상당히 많이 깨졌고 거의 뭐 원화로 뭐 7만 원 넘게 갔던 게 지금은 15,000원 정도? 14,000원, 15,000원?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엄청 많이 하락했습니다. 넥소도 1.86, 바이낸스 상장하고 난 뒤에 그때 2.45달러까지 올랐었는데 계속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여타 다른 것들도 많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도 엄청 많이 깨졌네요. 엔진 코인. 코인 시장이 지금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내리면 거진 뭐 다 내리는 어떻게 뭐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같은 섹터라고 할까요?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내기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그래도 저 지수는 내려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예, 다양한 섹터들이 존재하고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어떤 종목들은 좋아지고 어떤 종목들은 나빠지고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이런 타이밍에는 오히려 코인보다는 주식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식의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5에 가시면 이렇게 홈에 IR5 추천 정보, IR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들이 올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자세히나 그 언론 기사의 내용이라든가 실적 발표에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 와가지고 이런 파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TKG 휴캠수도 알아볼 텐데요. 예, 카카오라든가 대한항공 여기 팀, 그 농기계 많은 회사들이 여기 IR 자료를 이 사이트가 올려놓으니까, 예,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IPO도 있고, 여기 실적 전망에 대한 내용도, 어,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은 MC넥스가 되겠습니다. MC넥스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C넥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올해 1월 3일 날 58,300원을 찍고 지금 42,400원 금요일 종가인데 그 사이에 3월 14일 날 39,400원이 이제 저가가 형성되어 있고 RSI도 거의 30. 만약에 미국장의 금요일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장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하락을 하고 실적이 사실 1분기 실적이 그 컨센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MC넥스도 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대에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 가격대에도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은 언제 얼마든지 이 미래로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카메라에 대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MC넥스로서는 충분히 미래에 이 가격이 싸 보인다, 싸 보이는 지점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 4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게 3017억이죠. 3017억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0억입니다. 사실 뭐 매출은 많이 나왔는데 영업이 상당히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 한 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8.31% 감소했죠. 숫자만 봐도 딱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1억 1,500만 원. 예, 당기순이익도 60.18%가 감소한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8.27% 증가, 영업이익은 10.5% 감소, 당기순이익은 37%나 감소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무래도 중국의 락다운, 좀 이따가 한미반도체 실적도 살펴보겠지만 한미반도체도 중국의 락다운의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중화권의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하이, 센젠, 뭐 베이징 뭐 이런 데에 뭐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매출이 이연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저조하더라도 그 락다운이 풀린다고 하면은 그 매출이 이연이 돼서 2분기, 3분기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락다운 이런 소식, 그러니까 뉴스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1분기 실적과 2022년도 올해 예상 실적을 가지고 또 MC넥스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622억이고 9.16%의 외국인 지분율이 있네요. 지금 뭐 포워드 PR은 10배까지 떨어질 거로 보이고 현재 PR은 19배, 업종 PR은 12.63,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나오네요. 현재 주가가 42,400원이니까 일단 뭐 5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가도 주당 뭐 한 12,000, 13,000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2012년 7월 25일 날 IPO를 했네요. 7월 6일 유가 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고 동사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등 각 사업 영역을 확장, 매출액과 수익률의 지속적인 신장을 계획하고 있다. 광학식 인디스플레이 타입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방식으로 동사의 카메라를 통하여 변환하는 기술을 대응하고 있다. 영상통화 가능한 3G 단말기, 스마트폰 출시로 서브 카메라 장착에 의한 듀얼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시장 지문인식 프리미엄 폰으로 보호파 출시로 확대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는 1조 4,125개 매출액, 영업이익은 828억,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네요. 예, 5.86%, 영업이익률 전반적으로 다 나면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이게 고정비가 감소돼야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당기순이익은 693억, 1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어쨌든 회사는 튼실하고 탄탄합니다. 실적이 조금 1분기에 좀 저조해서 그렇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500원을 계속적으로 줬네요. 500원씩 계속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표로 한번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MC넥스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실적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21년 대비 22년도 매출액은 한 40%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3배 이상 증가를 하죠. 물론 다만 20년도, 19년도가 거의 뭐 영업이익상으로는 최고치를 찍지 않았나. 그 다음에 20년도,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이제 좀 매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걸로 보이고요. 당기순이익도 19년도가 최고치였네요. 매출액은 19년도를 뛰어넘는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9년 이후로 최고를 찍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직전 분기에 비해서 좀 많이 저조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는.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1%대가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뭐 안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7,622억 정도고, 포워드 PER이 11배 정도 나옵니다. 11배. 그리고 BSR은 1배가 안 되는 0.54. 외국인 지분율 9.16, 아까 보신 그대로고요. 다만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상으로 지금 매수할 만한 때가 아닌가. 내일 조정을 받으면 4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완전 땡스라고 해서 잡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42,4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뭐 분할 매수해서 사모아 가야 된다고 봅니다. MC넥스는 자율주행은 유효하거든요. 어쨌든 전기차가 된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사모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요, 한미반도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안 찾아놨나 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중국의 락다운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금요일날 14,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을 했죠. 액면 분할을 해갖고 이전 가격으로 치면 28,400원이죠. 28,400원. 어쨌든 그 최고가가 뭐 액면 분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하기 이전의 최고가로는 이게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요. 4만원도 넘어갔었다는 거죠. 4만원도 넘어갔던 주가인데 지금은 거의 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RSI 보십시오. 그건 뭐 10 중반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10 중반대까지 떨어지니까 이런 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다. 한미반도체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일 떨어지면 진짜 내일도 줍줍해야 될 정도의 주가가 아닌가.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 4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 실적 발표한 게 보시면은 631억 9,200만원. 이게 순이익은 안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631억 9,200만원. 근데 영업이익은 212억 5,800만원 나왔죠. 그러니까 직전 4분기, 21년도 4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에도 영업이익은 9.9% 증가했으나 매출은 한 11% 감소를 했네요. 예.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을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예상 실적 보시면은 4,291억, 영업이익은 1,433억, 당기순이 1,185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3%, 30%가 넘죠. 쭉쭉 보시면은 19년도에 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1.4%, 20년도에 25.89, 21년도에 32.81, 영업이익률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 추세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다양하게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화권에서의 어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주로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여기에서 나오지만, 현재 PER 13.84, 포워드 PER은, 이 낮은 주가에도,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11.93 정도 나오죠. 업종 PER은 16.75. 배당은 지난해 600원 줬죠. 600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뭐 300원 이상 주지 않을까 올해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시가총액 1조 4,343억, 5.74의 외국인 지분율이 있고, 예.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4,500원이고, 액면 분할해서 주가가 발행 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4,343억, 포워드 PER로 면 12배 정도, PSR은 3.34, 외인 지분은, 4분기 때보다 0.1% 정도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비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하게 나올 거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안 좋았던 거는 1분기에 중국의 뭐 상하이라든가 센젠 뭐 이런데 락다운의 영향으로 거기 이제 공장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연된 매출이 2분기부터 점차 실적에 꽂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일시적인 영향으로 실적이 좀 뭐 직전 분기보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분할 매수, 싸게 분할 매수 해보자. 그런 전략입니다. MC넥스나 한미반도체나.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심텍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텍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내렸죠. 금요일 날. 심텍이 실적 발표했는데 직전 분기보다도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영업이익률도 20%가 넘었고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모두 다 좋아졌고, 22년도 예상치도 보시면은 1조 7천억이 넘습니다. 1조 7,469억. 21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증가폭이 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더블입니다. 더블. 1,701억에서 3,436억. 그다음에 순이익도 더블 이상이죠. 150% 정도 증가합니다. 1,099억에서 2,535억. 이 정도니까 심텍이 어마어마한 그 매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48,35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조 5,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PER 6.09배밖에 안 됩니다. 6.09배. 너무 쌉니다. PSR은 0.88배. 외인 지분은 10.27,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포워드 PR이 6배라는 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6배라는 거는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심택은 내일 최우선 순위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한미반도체, MC넥스도 다 좋은 회사지만 이 실적만으로, 단순한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심택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48,350원. 지금 PCB가 쇼티지가 계속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택은 이런 시장 상황만 조금이라도 좋아진다고 한다면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DDR5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PCB 기판이 계속
24년도까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택은 지금 분할 매수해야 되지 않나. 내일 정도에 잠시만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48,350원인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면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택 실적도 너무 잘 나왔잖아요. 예, 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기업 정보에 가보시면은 뭐 매출액도 뭐 앞서 제가 엑셀 표에서 다 보여드린 이거를 제가 정리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진짜 더블입니다. 더블. 순이익도 한 150% 정도 증가하고요. 1, 4분기 실적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조금이긴 하지만 많이 증가를 했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185억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숫자가 크지는 않지만 매출액도 그렇고 뭐 단기 순이익도 엄청 그다음에 유보율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엇보다도 지금 그 20%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점점 더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택도 내일 바로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내일 조정받을 때.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인적 분할해서 상당하고 심택홀딩스 지주사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자회사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빅5 패키징 전문 기업 ASE, 암코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중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바탕으로 선도 기술인 패턴 매립형 기판은 2016년 세계 인류화 상품에 지정된 바 있다. 패턴 매립형 기판. 그리고 고부가 제품군인 플립칩, FC, CSP 기판, MSAP 기판이 선방함. 게임기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GDDR6 신규 수요와 함께 서브용 메모리 뭐 이렇게 예, 나오죠. 어쨌든 심택도 내일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 예, 심택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인터플렉스 뭐 이런 대형주가 LG 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게 있지만 뭐 저는 LG 이노텍도 들어갈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중국의 락다운의 영향을 받았던 뭐 한미반도체나 MC넥스와 다르게 심택은 직전 분기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좋아졌다는 데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금요일 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물론 보십시오. 이게 목요일 날도 53,000원까지 갔고 그 전에 3월 25일 58,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121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않나. 이게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121선을 지지해 주는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내일부터, 분할 매수, 예, 유효하다고 봅니다. 심택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페스 아크를 보겠습니다. 네페스 아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 관련해서 네페스 아크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 8일 날 56,000원 찍고 지금 23.21% 내려와 있는 43,000원이 금요일 종가인데 그 사이에 저가는 4350원이네요. 3월 8일 날 썼던. 그리고 RSI는 한 뭐 47, 8 정도 되어 있는 거.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기회이고 분할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무난하다. 숫자는 크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반도체에서 후공정의 어떤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테스트 쪽도 있고 테스트와 패키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는 뭐 ISC라든가 TSE라든가 리노공업 그 프로브킨 소켓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그
물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최근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 세 종목도 뭐 어쨌든 조정받으면 충분히 사 모을 만하고 그 테스트 말고 패키징 쪽에서도 뭐 네페스 아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거다.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파운더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점점적으로 그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테스트 반도체 공정인 테스트와 패키징이 점점 뭐라고 할까 PQ에서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Q 쪽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Q 쪽에서 많이 프라이스는 모르겠지만 Q에서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여지면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런 조정을 받는 구간들에서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럼 네페사크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371억 3,900만 원.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 10.29%,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52.56%,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억 5,300만 원.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6%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4.35%.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6억 9천만 원. 직전 분기 대비 13.72, 전년 동기 대비 34.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네페사크 같은 경우 현재 PR이 21.3배, 포워드 PR이 12.2배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한 1% 정도 있네요. 시가총액은 5,239억 정도 됩니다. 네페스가 최대 주주죠. 네페스. 네페스 아크 우리 사주도 0.54% 들고 있고, 네페스가 54%나 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사업 부분이군요. 테스트. 2019년 4월 네페스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해서 설립되었고, 이 10년 11월 17일 날 상장되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전력 반도체, PMIC,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SO 시스템 온칩 SOC, 라디오 프리퀀시 RF 등이 있다. 또한 FOPLP 공정, 이게 F 제가 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인가요? 팬아웃 P가 이게 패널인지 뭐 모르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레벨 패키징 공용으로 패키지된 제품의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지 센서 테스트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 센서 테스트는 테스나가 유명하죠. 테스나가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에 두산으로 인수돼서 저 사명이 두산 테스나로 변경됐고 어쨌든 이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 및 테스트 산업의 고속 성장에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산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전방 시장 동반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회사의 여기 있는 22년 예상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한 600억, 630억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은 한 120억 정도 증가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5.67%, 제일 19년도가 33% 제일 높네요. 25% 중반대 정도면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유보율도 3000%가 넘고요. 아직 뭐 배당은 안 주고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그 회사에 돈도 쌓여 있고 실적 영업이익률도 좋고 밸류에이션이 21배 정도 나오는데 포워드 PER이 12배로 떨어지는 걸 봐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계산한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네페스아크 22년도 1분기 실적 영업이익률이 한 19% 정도 나오고 22년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5.7%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22년도 실적을 가지고 포워드 PR을 계산하면 14.35배, 직전 분기에 21.8배보다는 포워드 PR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그때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PSR은 2.95배, 4.69배에서 많이 떨어졌죠. 외인 지분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0.88에서 1.01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 관심 속에 두시고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페사크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아까 F5 PLP 이 그 패키징에 관련된 것들도 한번 보시고 저는 그 이게 테스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테스트라고 또 나오네요. 어쨌든 저는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F5 PLP 그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패키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테스트로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좀 주목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TKG 휴캠스, 이전에는 휴캠스였는데 사명이 변경돼서 TKG 휴캠스로 나오는데 휴캠스가 뭐 농협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기업 정보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차트상으로 보면 휴캠스가 29,100원 21년도 11월 4일 날 29,100원에 29,950원 32,200원 최고가가 32,200원이었네요. 8월 25일 작년 8월 25일 그 뒤로 29,950원 작년 9월 28일 그리고 29,100원 그 이후로 이제 쭉쭉쭉 내려와갖고 지금 약간 금요일은 올랐었습니다. 실적 때문인지 23,550원인데 어쨌든 탄소 배출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친환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휴캠스 질소 CNT인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전에 어디 롯데인지 뭐 대량 생산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다가 그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정도의 양을 생산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휴캠스가 뭐 거의 뭐 전량을 생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롯데 정밀화학인지 그 새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 종목 같습니다. 휴캠스가. 그래서 1, 4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42억, 1분기 매출이 2,942억이고 전기 직전 분기 2,418억 대비 21.7% 증가했고 작년 대비 67% 정도 증가했네요. 영업이익은 354억 2,800만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80.2%,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69억 3,500만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1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네요.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회사의 22년도 예상 실적이 나와 있네요. 1조 45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15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30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10%, 11% 정도 나오네요. 10%, 11%. 유보율도 뭐 1700% 정도. 영업이익률이 11% 정도 나오니까 뭐 이런 거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옛날에 이 회사가 고배당주였는데 지금 계속 1,000원씩 주고 있네요. 배당을 한 1,000원씩 주고 있고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뭐 차트상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뭐 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23,000원까지 떨어지긴 2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3,000원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6%인가요? 2만 원에 2만 원에 3%, 3,000원이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 갑자기요. 15%인가? 15% 정도 올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실적을 유지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친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뭐, 탄소 배출권 하면 또, 휴캠스, 후성, 뭐, 이런 걸로 많이 언급이 됐었죠. 예.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12% 정도 나왔네요. 22년도 통째로는 한 11%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23,550원의 금요일 종가로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은 9,626억 정도, PR은 11.6배, PSR은 0.9, 1배가 안 되죠. 외인 비중은 6.41%.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안정적인 회사다. 배당 1,000원 주고 이 정도면 안정적인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감시도 뭐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 차트상으로 보면 가끔씩 이제 주가가 세게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장에서
고배당주나 이런 실적이 탄탄한,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회사들이, 주가가 선방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R이 12.72배, 포워드 PR이 10.9배, 약 11배 정도 나오죠. 배당 수익률도 4.25%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태강실업이 최대 주주네요. 태강실업. 태강실업 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그 땅이 박연차 태강실업 그 회장이 생각나네요. 2005년도 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조사받고 또 노무현 대통령 조사받고, 예, 결국은 뭐 안 좋은 일로 이어졌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비즈니스 서머리를 본다고 하면은, 2002년 9월 15일 설립됐고, 2020년 10월 7일 유가증권했고, 태강실업이 남해화학으로부터 인수했습니다. 태강실업이 남해화학으로부터 인수한 정밀화학기업으로, 이게 질산을 토대로 한 DNT, 질산을 토대로 한 DNT, 그다음에 MMB의 총알을 생산한다. 한국 바스프, 하나케미칼, OCI 등과 장기 계약 맺고, 여기에 이제 롯데가 아마 진출한 걸로 알겠습니다. 질산을 토대로 한 DNT, 이게 롯데 정밀화학이 새로 진출한 걸로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말 목표로 강주과학 기술은, 화학에너지 저장과 변환공정 미래연구센터와 함께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 또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휴캠스도, 차트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RSI가 조금 올라왔죠.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터져주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 터져줘야 아마 29,000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지금이라도 뭐 충분히 매수는 해도 무난하지 않나. 분할 매수. 예,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휴캠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솔로엠하고 넥스틴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솔로엠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솔로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뉴스에 실적 발표한 그 공시가 뜨지 않아서 이 다트에 들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매출액하고, 예.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한, 368억인가요? 3,686억인가요? 86억 9,600만 원이죠. 그리고 직전 분기가 아니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에는 2,342억인데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123억이죠. 123억 300만 원이니까 123억에서 150억으로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은 102억 8,4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순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을 조금 감소를 했다고 나오네요. 솔로엠 같은 경우에, 지금 다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솔로엠에서, 여기 공시 화면이 떠 있지가 않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2일 날,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공시가 떠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다트를 보고 있는데, 이게 기사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어 솔렘 같은 경우에, 창립 이래 최대 실적 매출액은 3,686억, 영업이익은 150억,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분기와 지난해 대비해서 10.5%, 57.4% 증가했다. 최대 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분기 지난해에서 168%, 22.2%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솔렘은 스마트 팩토리와 의료용 ESL 적용 등을 통해 추가 성장성을 확보해,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해야 되나? ESL이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솔렘도 한번, 여러분 잘 모르셨다면 한번 관심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 10월 15일 날 3만 100원, 3만 100원을 찍고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전 가격만 해도 33,350원까지 갔었네요. 지금은 24,950원인데 금요일 종가가, 실적이 순이익이 좀 감소했지 나머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성장한 걸로, 보여집니다. 실적 발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올해 예상 매출액이 1조 5,247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877억밖에 안 나온 거 보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5.75%, 5.75%면은 19년도보다 좀 나아지는, 그 뭐 작년에는 2.3%밖에 안 되네요.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네요. 어쨌든 이 회사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 매출은 1조 5천억대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뭐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솔렘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476억, 1조가 넘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10%가 넘고요. 그리고 5천만 주가 넘네요. 5천만 주가 넘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PR이 높긴 높네요. 근데 포워드 PR이 91배에서 15배로 뚝 떨어집니다. 업종 PR은 12배. 그래서 이 회사도 한번 차트상으로도 매력이 있어 보이니까 솔렘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제가 표로 정리한 거는 없어가지고 이것만 참조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넥스틴인데,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지만, 최근에 가장 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5만원에서 그냥 76,500원까지 엄청 많이 올랐죠. 물론 그 전에 43,100원 이렇게 저가를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76,500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이제 71,100원인데, 주가 흐름이 좋고, 이게 어쨌든 KLA, 미국의 KLA에 점유하고 있는 그 반도체 패턴, 회로 패턴 검사 장비, 그거 뭐 다크필드, 브라이트필드가 있는 다크필드에서 조금 점유를 조금 뭐 소량 점유하고 있는데, 마켓 쉐어가요. 브라이트필드도 진출해서 KLA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 회사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가 흐름도 좋고, 실적도 아까 보시면은 매출이 더블 정도, 더블은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1092억. 영업이익은 한 더블 정도죠. 더블이 넘죠. 221억에서 475.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더블이 넘죠. 372억.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습니다. 40%. 예, 40%가 넘고, 부채 비율은 아주 낮고, 유보율도 1000%가 넘게 1200%니까, 이 종목도 상당히 주가 흐름도 최근에 좋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배당을 했는데 500원 줬네요. 어, 그리고 2대주주가 외국계 투자금융회사인데, 모건스탠리라고, 예, 모건스탠리 나오죠. 5.08%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대주주가 APS 홀딩스입니다. AP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넥스틴도 가지고 있는 APS 홀딩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APS 홀딩스도 주가가 참 잘 갔다가 지금은 조금 안 좋긴 한데, APS 홀딩스도 한번 지주사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스틴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14.72% 정도 되네요. 발행 주식수가 968만 주밖에 안 됩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6,787억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사는 전공정, 프론트엔드 프로세스 반도체 소자의 해로 제작 과정에 발생하는 미소 패턴 결함을 검출하는 웨이퍼 미소 패턴 결함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한다. 패턴 검사 장비죠. 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KLA사의 장비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데 가격은 엄청 싸다. 예.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및 해외 메모리 소자업체와 비메모리 소자업체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점진적인 매출의 안정성과 성장을 확보하고 있다. 예, 넥스틴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초창기부터 좀 사고 있는데, 물론 주문 실수로 인해서 뭐 대량으로 샀긴 하지만, 그게 그 다음에 무상증자 한번 하고 난 뒤에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거의 뭐 4만원 아래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7만원은 상당한 수익률을 내주는 효자 종목입니다. 저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예상치만 봤어도 제가 볼 때는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증권사 보고서도 그렇고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틴도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또
시간을 봐서 뭐 TSE, TCK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TCK도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TCK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만 원대도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닥터 스트레인지 2 멀티버스 인 매드니스인가?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인가? 뭐 제목이 그런데 극장을 가봤더니 이제 극장에서 음식 지식이 가능하잖아요. 극장 안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대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때문에 전간을 상영하더라고요. 다른 영화 상영할 게 없는지 모르지만 전간을 닥터 스트레인지 2를 상영을 하던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리오프닝에 관련된 극장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중앙 콘텐트리인가요? 콘텐트리 중앙인가 그거 이제 어 비상장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 체인이 있죠. 메가박스 말고 뭐죠?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CJ CGV가 가장 뭐 영화관에서는 상장돼 있는 거고 그다음 롯데 시네마도 있고 한데 여기 보시면은 CJ CGV가 지금 가격대가 27,55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어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지금 또 계속적으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할 거죠. 매버릭. 제가 기다리고 있는 톰 크루즈의 매버릭이란 영화도 개봉하고 그 외에 또 톰 크루즈 아저씨가 미션 임파서블 7인데 그 엄청나다고 하던데 그것도 거의 영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영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 대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극장 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극장보다는 뭐 이게 영화 가격 티켓 값도 올렸지만 이제 극장은 아무래도 그 극장 내에 음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막 팝콘이나 이런 게 마진이 좋아서 그게 이제 매출의 기여도가 큰데 그게 이제 취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극장주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주말에 극장 가보고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이제 극장주를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행주도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외여행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 아는 지인도 이제 후쿠오카 얼마 전에 이제 뭐 일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타고 바로 왔는데 그거 보니까, 뭐, 60명? 뭐, 그 정도예요. 좌석이 한 190석짜리 비행기인데, 60명 정도? 뭐, 100명 정도? 이 정도 탔다고 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뭐, 일본은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뭐,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매출이, 이 항공사에서는 일본 노선 매출이 잘 나와야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아직까지는 항공주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행사나, 여행사는 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극장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극장 관련된 CJ, CGV, 이 콘텐츠리 중앙, 그런 걸 좀 보고, 쇼박스, 뭐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그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목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안 좋은 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면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이게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남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못 사고 있을 때 사고, 남들이 더 갈 거다. 난 더 큰 수익을 낼 거야. 더 큰 수익을 볼 거야. 이런 탐욕에 빠질 때 팔아야 됩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예, 그 정시 격언에 맞게 지금 공포가 짓누르고 있을 때 아무도 매수하지 못하는 이런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포스러운 장에 매수를 해야 나중에 꿀맛 같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매수는 분할 매수, 예, 매도도 분할 매도, 예, 그런 걸 지킨다면은 주식에서는 뭐 길게 봤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